그러니까 5, 6, 7세를 다닌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화된 걸 느끼고 정말 아이들이 한스를 졸업할 때 정말 아이들의 자기 생각 표현이 다양하고 정말 그 폭이 굉장히 넓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말씀하셨는데 한스는 늘 와보고 싶고 올 때마다 감동인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어머님들께 잘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부담을 갖고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니갤러리 애니코에드 대표 조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스 유치원의 교육 설명회를 잘 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이슈되고 있기도 하고 요즘 인재상 21세기 인재상 많이 들어보셨죠? 창의성, 역량, 협동 능력. 미래형 인재를 이렇게 길러야 된대요. 그런데 스마트하게 우리 아이들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죠. 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창의력이 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검색만 하면 이렇게 정말 많이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아이들이 기계가 할 수 없는, AI가 할 수 없는 것은 창의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게 배상민 교수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배상민 교수님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데 요게 가습기예요. 지금 보시는 요게 가습기인데 굉장히 저렴하면서 이제 실생활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얘네들을 발명을 하셨거든요. 옆에는 배상민 교수가 자취를 하면서 어느 날 봤더니 화분이 죽어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다 메모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화분 물줄 주기를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개발하신 거거든요. 화분이 물이 먹고 싶으면 이렇게 쓰러져요. 신기하죠? 이런 미술 전공하신 분이 카이스트 교수세요. 이렇게 요즘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넘겨볼게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이렇게 2023년부터 개편됩니다.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이런 삶을 할 수 있게 아이들 함양시키자.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기 주도적이고 문화적 감수성, 계속 원장님께서 강조하셨죠. 효과적인 감정 표현, 공간 이해, 창의성, 애니갤러리로 이렇게 함양할 수 있어요. 애니갤러리의 명화교육의 효과는 주도학습, 자율창의, 감성자극, 자기표현, 공감 능력을 충분히 아이들에게 일깨워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교육과정 한번 보실래요? 초등학교 보내시는 어머니 계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 과정의 교육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이세요? 국어 시간은 482시간을 할애해요. 수학이 256시간이에요. 그에 못지않게 즐거운 생활 보이시죠? 즐거운 생활에는 음악, 체육, 미술, 창의적인 체험활동 238시간 두 개 합쳐보세요. 국어보다도 수학보다도 높은 시간이 되거든요. 이렇게 인재를 나라에서도 교육과정을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 역량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도 변하고 있고 2023년도부터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영상을 보여드려 볼게요. 감상해보세요. 고흐가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아이들과 우리가 움직이는 영화도 볼 거거든요. 저희가 실감 영상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돌려줘 볼래요? 자, 처음 볼 때, 두 번 볼 때 느낌 다르실 거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들은 북두칠성입니다. 빛나죠. 얘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지시죠. 실질적으로 불안한 사람들한테 미술 치료를 할 때 얘를 보여주기도 한대요. 굉장히 창의적인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대요. 뭔가 이렇게 내가 희망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아이들과 지금 어머님과 저와 공감하듯이 여기가 이제 호수도 생각나고 별이 생각나고 북두칠성이 어떻게 생겼더라 막 생각들을 아까 배경 지식을 끌어오기도 하고 내 체험도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감되시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명화의 힘입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명화 감상을 하면서 공감을 끌어낼 거고요. 네, 넘겨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보셨죠? 명화감상에는 일단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이것도 예쁘고 저건 어떻게 해볼까? 그리고 지금 오감을 전체 다 총동원하셨죠. 이렇게 해서 막 아이들이 뇌를 깨울 거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요즘 세대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사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데 명화가 가장 좋대요. 그래서 저희가 명화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아이들과 창의력을 깨울 겁니다. 어떻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생각을 하는 유창성, 뭔가 다른 거를 조합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아이들 뭔가 기발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독특하게 독창성의 아이들 기발한 아이디어 내는 거,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해내는 거, 그리고 뭔가 사물을 봤을 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창의 코드를 애니갤러리와 명화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창의와 명화가 만나다 글로벌 시민의 첫걸음 애니갤러리 프로그램 소개해드릴게요. 아트의 창의를 더하다. 접하다. 어떻게 접할까요? 먼저 아이들에게 명화를 접해야겠죠. 저희가 갤러리북으로 이런 식의 이제 여러 화보들이 있는 그림들이 나갈 거거든요. 지금 이런 이제 갤러리북에 마티스를 우리 아이들과 공감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오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 화가의 한 30여 편의 여러 화가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토리들이 조금 들어가져 있고요. 그 스토리 안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감성 한 스푼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번뿐인 오늘의 나의 하루 안녕. 아이들에게 뭔가 이제 열린 말문이 조금 이루어지죠. 네, 이런 식의 이제 애니갤러리 북으로 아이들에게 접할 거고요. 요건 어머님들 집에 가시면 아이들이 받아왔을 때 이렇게 스캔하시면 그거 잠자리 동화로나 이렇게 클래식이 들어가면서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꼭 한 번씩 활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갤러리 북을 접할 건데 우리 한스에서 아이들이 1년간 아이들과 이렇게 명화를 접하면 257명의 화가를 만나게 될 거고요. 327점의 작품들을 계속 접할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 명화를 보여줘도 이게 무슨 명화인지 좋다고는 하는데 가서 아무것도 없고 피리릭 막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아마도 아이들이 어머님들께 알려주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하면 공감하시면서 우리 아이 한번 엉덩이 두드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터 2장이 나갈 건데요. 이 포스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대표 화가의 2장의 대표 그림들이 나갈 건데 여기 포스터 안에 그 모바일이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 그림 보는 거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정말 큰 그림 보는 거하고 느낌이 확 다를 거거든요. 요거 미니 갤러리로 가져올 때마다 집에 하나씩 붙여주시고요. 영상 송출이 되는데 잠깐 영상을 보여드려 볼게요. 방금의 작품을 보면 고음에 살던 마을이 하늘에 보여요. 고유의 마을로 출발! 짠! 노란집에 도착했어요. 반구의 집일까요? 이렇게 이제 여운을 남기고 제가 이제 끊을 거고요. 아이들이랑 꼭 보세요. 휴대폰으로 다른 영상들 보시지 마시고 휴대폰으로 영상 이제 송출하셔가지고 TV로 크게 보셔도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큰 화면으로 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한 번씩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이 봐도 그랬구나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나레이션 되어져 있는 영상이 송출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아트를 접하자. 어떻게? 갤러리 북으로, 포스터로, 리뷰 영상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뭐 하려고 했어요? 창의력을 깨우기 위해서. 깨우다. 어떻게 깨울까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활동을 할 건데요. 리브 필름, 리브 페이퍼, 아트 페이퍼라는 것으로 아이들과 활용을 할 거예요. 요 하나의 자극을 딱 주는 거예요. 뭐처럼 보여? 쿡쿡 찔러. 가서 발표 잘해 이러실 거죠? 자, 눈물 같기도 하고요. 목걸이 같기도 하고요. 나 머리핀 할 거야. 또 돌려봐. 이렇게 나 팔찌 같기도 하네. 이렇게 하나의 모티브로 전혀 의미 없죠? 이 의미 없는 걸 계속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어디에? 화지에. 굉장히 멋지게 표현할 거거든요. 제가 이따가 꼬박이에서 한 거랑 아이들 그림 보여드릴 건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저런 그림을. 이렇게 아이들과 활용을 할 거고요. 필름으로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마티스의 포스터에서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포커스 하나를 저희가 딱 띄어서 화제에다 놨어요.
얘를 보고 지금 마티스 그림이 아닌 도깨비 방망이 같기도 하고 얘도 또 발상의 전환이 되죠. 얘랑 필름이랑 1 더하기 1은 이 안이 무한한 상상력으로 아이들이 거침없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그리고 화지도 이제 도화지가 아니에요. 아이들 그림이 자신 있게 도드라질 수 있도록 머메이드지 굉장히 고급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창의력을. 지금 모티브를 보고 아이들이 창의력 깨우는 얘는 영재 테스트 할 때도 꼭 필요하고 그 쓰는 내용이고요. 홍대나 뭐 이런 데서 창의력 테스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그려봐 라고 해요. 준비된 아이들은 거침없이 표현할 거고요. 그냥 갑자기 생각하면 너무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백도화지를 주고 그림 그려봐 라고 하면 두려워해요. 근데 모티브 하나를 주고 이거에 맞춰서 그려봐 라고 하면 정말 상상 초월하게 그림을 그려내거든요.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지난달에 한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원장님께서 이제 고가의 미술 작품의 이 원화 사이즈입니다. 얘를 구입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감상을 하는데 아이가 한 말이에요.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보기만 해도 심장이 뛰어요. 라는 얘기를 6세 아이가 했어요. 감동적이야. 저도 막 소리를 쫙 끼칠 정도로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안 볼 것 같죠? 너무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얘는 제가 오감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머님 사실 내장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네들을 다 깨워주는 거예요. 명화 감상이.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꽃향기를 맡으며 엄마 생각이 났어요. 꽃내음으로 뭐 이렇게 지금 계속 후각 이야기하고 있죠. 후각 아이들이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표현했고요. 아까 제가 포커스 그림의 이 모티브, 얘가 모네 그림의 모티브 하나를 딱 해놓은 건데 우리 그냥 우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비가 후두둑 내려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한테 빗방울 과일들한테 양보했대요. 이 과일에 우산 씌워주고 과일들은 빗방울 소리가 시끄러울까요? 아이가 한 말이에요. 우리 그냥 그리고 땡이잖아요. 말하고 땡인데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가서도 그렇고 7세도 그렇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 말하는 거, 발표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우리 한스 유치원의 아이들이랑 할 건데 내 이야기 도슨트 해보는 거, 내 그림 너무 재밌겠죠. 이렇게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감 중에 제가 내장 감각 말씀드렸는데 운동 감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거 한스 아이가 그릴 거예요. 그림의 화풍이나 이런 걸 보시지 마시고 지금 얘를 보고 연결해서 자전거를 그렸어요. 엄청나죠. 지금 제가 너무나도 멋져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점점점이 이게 뭐야 땡땡이 무늬야? 이렇게밖에 생각 안 되는 걸 아이가 자전거를 그렸어요. 근데 자전거를 탈 때 바람도 지나갔고 덜컹덜컹 이런 운동 감각이라는 게 깨어난대요. 그 그림을 그렸을 땐 걔를 막 자극시켰을 거거든요. 이런 식의 운동 감각. 자, 지금 모티브가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 포커스 그림이에요. 거기 필름을 오려서 잘라서 이렇게 어항 속에 사는 미끄러워서 수영을 잘해 이렇게 아이가 그림을 그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모티브로 준 건데 악어를 그렸어요. 이렇게 저희가 화산지가 나갈 때가 있어요. 특수지. 여기에 또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자극으로 어떤 발상을 유도해서 그려냈는데 그런데 그거를 주입식으로 야 이거 생각나지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 주면 해요. 기다려만 주면 아이들 그냥 보고 막 그리거든요. 이렇게 요 모티브 두 개로 뱅글뱅글 이게 5세 아이 그림이에요.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렸어? 여기 색칠 왜 안 했어? 이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정말 발상의 전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포커스 고갱의 요 포커스 그림을 준 거거든요. 징검다리 필름이랑 합쳐서 징검다리 강아지 밥 주러 가요. 이런 요거 아까 땡땡땡 제가 아까 목걸이 같아요 했던 요거로 태양과 우주를 아이가 그렸어요. 요 똑같은 모티브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그렸고 이 모티브 두 개를 합쳐 이렇게 그렸죠. 뭔가 자극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별자리 이 친구 별자리 만들었죠. 나만의 별자리가 된 거죠. 꼭 북두칠성이 아니어도. 이게 전면법이랑 우리가 쇠라 그림을 보고 아이들에게 나눠줬던 건데 여기 지금 꼬박이 아이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겨울왕국. 요것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동글동글 약간 인쇄가 되어져 있거든요. 동글동글하게 아이가 그림을 맞춰 그린 거예요. 요 루소 그림이거든요. 공룡식당이래요. 이렇게 배경 지식을 끓여서
굉장히 나의 작품을 나중에 커서 봤을 때 나만의 포트폴리오 NFT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만의 가치가 될지 몰라요. 아이들 상상을 담아놓은 것들 이런 그림들로 아이들과 이런 식의 형태로. 근데 아이들이 옆에 거 보고 따라 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다르게 그리더라고요. 너무 멋진 거죠. 요 모티브 하나 가지고 김찬율의 먹이찾기. 아이 생각 표현할 때는 내 생각을 이렇게 주제에서 크게 그리는 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까 똑같은 모티브인데 얘는 눕혔죠. 아까 세로로 그렸는데 얘는 눕혀서 그리고 손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예, 속초의 유치원의 아이 그림인데요. 이 모티브를 줬는데 속초 아이 놀이공원이래요. 이게 우리가 줄래야 줄 수가 없거든요. 이 모티브로 아이들 그림 표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창의력을 계속 키울 거예요. 어떻게? 유창성, 독창성, 저희가 그 교육 커리에 맞춰서 화가를 접하고 굉장히 정교한 그림이 필요할 땐 정교한 그림으로, 기발한 거 그려봐 할 땐 기발하게 이렇게 모티브를 가지고 아이들과 창의력을 깨울 겁니다. 자, 그리고 더하다. 어떻게 더할까요? 뒤에 보셨던 요런 이제 그 화가마다의 그런 이제 특징들을 살려가지고 아이들 만들기도 좋아하고 이런 구체물로 뭔가를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얘는 진짜 캔버스. 근데 캔버스 좀 아이들 그림 그리기 되게 두렵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구조화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아이들 키트까지 해서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고 갈 거고요. 요런 식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쭉 한 이유는 메타인지 깨우기 위해서 지금 했어요. 메타인지 어떻게 깨워요? 많이 들어보셨죠? 중요하구나, 중요하고. 메타인지 그럼 어떻게 깨워? 일단 메타인지라는 건 내가 10개를 막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3개만 기억할 수 있어. 그럼 7개를 더 기억하기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할 수 있어. 얼마큼 할 수 있을까? 얘를 컨트롤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메타인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얘를 깨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스스로 생각을 깨우고 문제 내고 답하고 생각의 구조화하는 게 메타인지를 깨우기 위한 3단계. 자, 애니갤러리로 합니다. 필름으로 계속 발상의 전환의 생각을 깨우고요. 내가 얘기한 거 그림으로 그려서 문제 내고 답해서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의 구조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유학이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재창조할 거고요. 재창조할 수 있는 리인벤트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리브 필름에 아이가 이런 표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애니갤러리의 신조어이고요. 재창조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리브 필름, 리브 페이퍼, 리브 키트.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